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급빈 가정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도나 전기까지 끊기면서 최소한의 생활조치. 팔순의 할머니가 전기료를 아끼려고 촛불을 켜고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이 되는 바람에 IMF 이후에 갑자기 경기가 무너져 내리면서 보통 사람도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그 2002년, 3년 사이에 갑자기 신용대란이 발생을 하면서부터 멀쩡하던 중산층 서민층이 곤두박질 쳐서 거의 단수 상태까지는 이르는 가구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집의 전기 계량기입니다. 석 달째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어제 새벽 경기도 광주에서 15살 소녀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화마. 화근은 촛불이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온 소녀의 가족들은 넉 달치 전기요금. 단전 가구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커다란 사고가 났을 때만 주로 언론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곤 한다.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기 위해 서울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다. 들어오세요. 예. 그런 경우가 딱 거기 겪고 보니까 참 그 안 담아대요. 나갔다 들으니까 전기를 끊어가지고 전등실처 충전도 못 시키고 냉장고도 안 들어가고 다 못 시켰습니다. 근데 이 돈 없는 시민들이나 이 돈 없는 장애인들은 이거 목숨을 끊으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냉장고가 당장 안 돌아가니까 음식이 식어가지고 김치도 다 식어버려가지고 버린 것도 많고 그랬습니다. 음식을 뭐 급하니까 꺼내가지고 욕조에 참을 받아가지고 찬물에 잠가놓으면 이시소 방편으로 그 잠가서 한 이틀까지는 가더라고요. 저번 겨울방학이었나? 뭐가 제일 불편해요? 안 들어오니까 뭐 냉장고에 있는 것도 넣고, 그러니까 뭐 볼 수도 그러니까 불편하죠. TV 못 보고, 밤에 어두울 때 불 안 켜지고 그런 거? 그러면 어떻게 공부도 못 했겠네요? 네. 얼마나 그렇게 끊겼었어요? 한 달?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그 단전됐을 당시에 불이 안 들어와서 공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간 거의 생활을 못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사정을 학교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숙제를 해가거나 아니 뭘 해와야 되는데 하지 못했거나. 근데 그 한창 자라나는 학생인데 굉장히 자존심 많이 다쳤을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갑자기 있는 게 아니라 까막나라를 확 겪으면서 이게 절망이구나. 희망의 출구는 안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 돌아보면 아무런 이 절망의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헬핑 핸즈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심령의 쇼크 상태에 들어가지요. 체험 못해보면 모르겠지만은 겪어본 사람들이야 정말 속으로 피눈물 나죠. 그 전기가 끊기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했어요. 초 있는 초 아빠 제사 지내고 그런 것 때문에 남은 것 초로 지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아팠었거든요. 부탁을 드리면 저는 관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무조건 끊고 나가서요. 제가 오빠가 나갔기 때문에 오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 내가 옷 있는 동안에 그 사람 그냥 가면서 전기를 끊어버리고 가버렸어요. 무조건 끊어버리고 가버렸어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자라고요. 예. 장애인이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돈을 내야.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단전을 하는데 우리가 그 개인 장사식으로 어떤 이렇게 단전하는 직원이 체납된 고객을 좀 봐주고 안 봐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일 하급 말단 용역회사로서 그걸 지시에 따라서 딱딱 시스템대로 해나가지 않으면은 뭐 봉급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회사 자체가 또 여기서 일하는 요금을 3개월이 연체된 상태에서 15일이 지난 후에 가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5일에서 한 7일 정도 후에 가서 지금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언제까지 내시겠습니까?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도 이제 못 내시게 되면은 그러면 언제 정도 되면은 전기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단전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현대사회에서 전기라는 것은 그 최소한의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다. 그 에너지가 없을 때는 기본적인 문명 생활 유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의 그 강제 차단이 결국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뭐 최소한의 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또는 행복의 추구 이런 그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청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전기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단순히 뭐 그 생활의 편리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산업자원부는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할 경우에 단전 조치해왔던 그동안의 방침을 바꿔서 앞으로는 강제적인 단전 조치로 인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고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자 에너지 당국은 몇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이미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긴 경우에도 체납 전기요금 가운데 한 달분만 납부하면 전기를 재공급. 밝으니까 아주 좋구나. 빛은 사랑입니다. 혹한기, 혹서기 7월부터 9월까지 그 다음에 12월부터 2월까지는 단전을 완전히 이 주택용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 비단줄기 기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단전시 소전류 제한기를 부착시켜 드려가지고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전류 제한 장치이다. 이것은 단전 대상 가구에 형광등 2개와 14인치 TV를 볼 수 있는 110W의 제한된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이 장치가 저소득층에 대한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저희는 그 전류 제한 장치가 너무 작은 그 용량의 전기만 공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전기만 받아가지고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냉장고를 켜서 음식을 보관해야 되는데 냉장고 하나를 돌리면 선풍기를 켜지 못한다거나 텔레비전을 켜면 조명을 켜지 못한다거나 기본적인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이 공부하는 경우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켤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집에 중학생 있는데 컴퓨터도 못하고 숙제도 못하고 준비물도 못하고 그게 많이 불편하죠. 전류 제한 장치라는 걸 부착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상태를 억지로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무슨 빚을 얻어서라도 요금을 내게 하든지 결국 그런 다른 수단의 그 압박 수단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한낮의 열기가 식지 않은 방안. 선풍기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적적한 듯 텔레비전을 켜는 이씨. 순간 주위는 깜깜해져 버립니다. 일주일 이내에 과반 이상의 가구들이 소전류 제한 장치를 다 떼버려요. 그 말은 전류 제한 장치를 사용하는 가구가 일주일을 못 버티고 너무 이제 불편하니까 빌려서라도 전기요금을 내고 이제 단전 상태를 이제 해소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어떤 제한 장치를 달고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성립되지 않는 개념이고요. 뭐 전륜 제한 장치 그거는 제가 알아요. 제가 전기를 했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예, 전기를 해봐서 하는데 그건 달아봐야 필요 없는 거니까 뭐 일단 전기세 안 밀리고 빚을 내서라도 내는 게 최고죠. 힘들어도. 그러나 이 밖에도 이 장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은 더 있었다. 업무하기도 되게 번거롭고 불편하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말도 못하고 그거 하나 다시 가는 과정은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설명해줘도 또 몰라. 애들이 뭘 모르고 텔레비를 킨단 말이에요. 그럼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럼 다시는 안 들어와. 3번 이상 하면 다시 원격기를 가지고 가서 올려주기 전에는 안 돼요. 냉장고를 드러내고 코드를 다 빼야 해요. 그래야 그거 하나 재송전이 된다고. 그럼 우리 직원이 고양시에 사는 직원도 있는데 그 반통이 전화 오는 거예요. 그거 해달라고. 일요일 날도 막 전화 오고. 그렇게 저 불 안 들어온다. 나가시나요?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또 촛불 켜다가 불 떠놓고 한 데서 불났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소전류 제한 장치가 단전 가구에 기초적인 생활 전력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고를 막기 위한 그러니까 뭐 가연성 기구, 특히 촛불 같은 경우를 사용함으로써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한 것 같아요. 그 말은 단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촛불 켜놓고 자는 상태에서 화재만 안 나면 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촛불만 켜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도만 전류를 공급하면 이거는 문제 해결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에너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한테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해야 되면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실제로는 요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오로지 한전한테 받든 안 받든 에너지를 줘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무래도 주도를 해야 되겠죠. 정부가 주도를 해서 그런 에너지를 경영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그 한전이라든가 이런 주체들도 참여를 하고 또 그 이외에 모든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받아서 그런 그 취약계층들 에너지를 자기 능력으로만 공급받아서 하기는 어려운 그런 계층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이제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급 비용에 대비해서 그 전기 사용료가 이제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흑자를 사회적 비용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제도적인 방식 없이 한전의 자발적인 어떤 사회 환원을 바랄 수도 없죠. 왜냐하면 거기는 공기업이기 때문이죠. 산자부의 입장이 크게 작용하는 공기업이죠. 에너지는 산업적인 성격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기초생활에 필수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전반적인 복지 정책과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왜 한전 단수가 중요하냐면 그걸 통해서 빈곤이 모니터링되는 현장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 가야 되는지 아세요? 단수 상황에 처하면 선진국에서는 다 복지사가 갑니다. 그래갖고 전기세 독촉가, 전기를 끊을까 이을까 얼마나 공급할까 이전에 이 사람의 총체적인 삶이 어떻고 왜 이 지경에 이르렀고 이 지경에서 건져내려면 취업을 시켜줘야 될지 직업훈련을 시켜줘야지 병원에 입원을 시켜줘야 될 건지 정말 심리적으로 너무 상처 입어서 재계 의욕을 잊고 주질러 앉아있다면 다시 삶의 의욕을 북돋아서 일자리를 찾아나갈 수 있게 심리적인 어떤 그 치료가 필요한 건지 이런 걸 고민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걸 고민하는 복지 마인드로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 현장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집에 문 열고 방문을 하고 말이라고 붙여주는 사람은 단전반원 뿐인 게 현실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참 이렇게 나라에서 참 수모당했다는 거 참 가슴이 아프고 참 서운하다는 게 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구를 더 찾아갔다. 이 집엔 75세의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는데 단전된 적은 없다고 하셨다. 하지만 전기가 끊기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할머니 이 집 전기가 끊겨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러면 알뜰하게 해가지고 공과금을 꼬박꼬박 잘 내셨나 봐요? 예. 그러면 그 나라에서 매달 이렇게 나오는 돈은 한 얼마나 돼요? 한 8만 원 되나 봐요. 예. 다른 데서 생기는 수입은? 다른 데서 생기는 수입은 없으세요? 예. 그러면 여기 임대료랑 뭐 전기세랑 뭐 수도세 다 합해서 한 얼마쯤 매달 나가요? 20만 원이 넘어 나왔지요. 근데 요즘에는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20만 원 넘어 나갔어요. 그러면 매달 생기는 돈에 비해서 되게 많이 부족하실 텐데. 그런 게 안 쓰잖아요. 안 써요. 그렇게 불을 그냥 출 때도 안 넣고 자다가 이 무릎에 병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먹어서 그런지 그래도 좀 조금 기분이 뭐 조금씩 나은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아요. 2개씩 해달라고
하니까 시계는 일주일에 시계는 보게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씩만 일주일에 하나씩. 생활급여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생활급여로서 국민의 최소 생활과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없음을 이미 많이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떼서 그 전기 에너지 할당된 그 부분을 고스란히 그런 전기비, 수도비, 가스비로 낸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급여는 생활급여대로 하고 생활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재화를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방향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냉장고 소리가 멈춰지면 할머니의 우유는 곧 상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설령 할머니가 공과금을 제대로 내시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이 냉장고를 계속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고민해야 할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복지정책으로 뭐 돈을 투자한다고 돈을 예산을 짰다 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무조건 전기를 끊기보다 우리가 그 기초생활비 보장해주지 못하는 그분들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활 보장으로 인해서 전력비 같은 거라든지 난방비를 낼 수 있게끔 그 항목을 국가에서 만들어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좀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전이라는 대책 전에 사람이라는 걸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사회의 대열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 현재 입장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보다는 뭐 좀 복지적인 그런 혜택이 전 국민에게 많이 가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소득층에 대한 아무래도 그 재정적인 지원 방안 그런 것을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